토마토, 바나나, 오렌지 같은 과일들은 언뜻 보면 매우 건강하고 좋은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에서는 이것이 독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본 환자들 중에서 토마토 주스를 마시고 다리가 마비되고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환자도 있었고, 입맛이 없어서 감자만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환자도 봤기에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오늘은 콩팥 식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각종 전해질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콩팥의 기능이 상실이 되면 전해질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전해질이 위험한 수치로 벗어나게 되면 근육마비가 오거나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하고 부정맥을 야기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망을 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콩팥의 기능을 모두 상실한 투석 환자에서는 그 전해질의 위험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전해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만성 콩팥병이 있다는 말을 들은 환자분들 중에서 저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신장내과를 찾아오기 전에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시고 극적으로 제한된 콩팥 식단을 시작하고 저나 신장내과 전문의를 방문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런 전해질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전해질을 제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제한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 없이 환자 혼자서 극적인 제한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얘기가 칼륨입니다. 저 같은 신장내과 전문의가 외래에서 피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가 나와서 한밤중이라도 환자에게 전화를 해서 바로 응급실을 가시라고 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칼륨 문제입니다. 영어로는 포타시움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많은 전해질이 사용되고 배출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몸에서는 끊임없이 이 전해질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해질이 너무 많을 때는 전해질을 배출을 하고, 그리고 전해질 공급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충당을 받게 되는데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체의 세포에는 칼륨이 존재합니다. 사람에서 칼륨은 신경 조직에서 액션 포텐셜이라고 해서 시그널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도 하고, 심장의 세포에서는 이 전력이 만들어져서 주기적으로 심장이 박동하게 되는 심장의 맥박 조정 장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 에너지 작용뿐만 아니라 콩팥에서는 파스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는 나트륨의 배설을 도와주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에서는 칼륨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의 배설을 돕기 때문에 이렇게 칼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 건강한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에서 건강상식으로 칼륨이 많이 함유된 토마토, 바나나, 각종 과일들, 시금치, 이런 음식들이 좋은 음식으로 꼽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섭취한 칼륨의 배설 장애가 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칼륨은 콩팥을 통해서 배설되고, 특별히 환자가 설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되고요. 설사를 할 경우에는 대변으로도 칼륨이 조금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에 칼륨의 농도가 너무 많게 되면 칼륨을 이용해서 작용하는 모든 생리기전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심장의 박동에 문제가 오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부정맥이 오고 그 칼륨 수치가 너무너무 높게 된다면 심장이 정지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콩팥 부전증이 왔다고 모든 환자들이 칼륨 수치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만성 콩팥병 4기까지 칼륨 배설의 기능은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3기 만성 콩팥병에서는 거의 대부분 칼륨의 문제는 오지 않습니다. 종종 말기 콩팥병이 있는 환자 중에서도
칼륨의 수치가 정상을 유지하는 분이 많이 있고요. 오히려 칼륨 수치가 떨어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작정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칼륨 제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콩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심장에 문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에 문제, 특히 심부전이나 아니면 간경화 등이 있을 경우에는 부종이 오기 때문에 이뇨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이뇨제 중에서 칼륨의 배설을 증가시키는 이뇨제가 있고 오히려 축소를 시키는 이뇨제가 있기 때문에 칼륨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되는지 아니면 칼륨의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지 완전히 반대의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쓰는 이뇨제인 레이식스, 라식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성분명으로는 퓨로세마이드라는 이뇨제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뇨제인데요. 이것은 콩팥에서 칼륨의 배설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몸 안에서 칼륨이 떨어지는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이뇨제인 알닥톤, 성분명으로는 스파이로놀락톤이라는 이뇨제는 특히 간경화 환자들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 이뇨제는 포타시엄 스피어링 다이uretic이라고 해서 몸에서 칼륨의 배출을 오히려 저하시켜서 몸에 칼륨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콩팥 부전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좀 조심을 해서 써야 되는 이뇨제이기도 하고 이뇨제를 썼을 때 칼륨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칼륨 제한을 더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뇨제를 쓰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만성 콩팥병이 4기 이상 되시지 않았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은 칼륨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칼륨이 들어있는 음식을 충분히 드셔도 된다고 대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콩팥병 3기라고 해도 특정 이뇨제를 쓰거나 할 때는 칼륨이 올라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하고 상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있는 피검사를 보고 칼륨의 수치가 높으신 분들만 칼륨의 제한을 하시면 됩니다. 칼륨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칼륨을 제한하는 식단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칼륨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인 성분, 포스포러스와는 완전히 다른 매니지멘트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칼륨은 신부전 환자에서도 칼륨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제한을 안 해도 된다고 쉽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인 성분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인 성분에 대한 콩팥 식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칼륨은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 대부분 정상 수치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콩팥 기능이 정상인데 칼륨이 비정상 레벨로 돼 있다. 너무 낮거나 너무 높다면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아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칼륨 저하증이 있으신 환자분들 중에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서는 하이퍼알도스테로니즘이라고 해서 알도스테론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 환자분도 그동안 다른 병원에서 계속 칼륨이 낮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리고 고혈압이 30대부터 있었는데 그냥 약만 드시고 있다가 저한테 옮기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정밀 검사를 해서 부신의 종양을 발견해서 지금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콩팥에 문제가 없는데 칼륨에 문제가 있다라면 무엇인가 콩팥에게 칼륨을 조절하는 기능을 장애시키는 호르몬이 나온다거나 특정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특정 약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콩팥 식단, 신장 식단의 시리즈로 인 성분에 대한 식단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강의가 좋으셨다면 밑에 댓글란에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